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양계, 태양과 달과 그리고 행성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엔 저 바깥에 있는 다른 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별의 운동을 얘기해 볼 텐데요. 별의 운동을 얘기하기 전에 별의 운동을 얘기하려면 이 별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부터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별을 천구상에 별들이 붙어 있다고 가상한 별들이 안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구, 천구의 어떤 지점으로 나타낼 텐데요. 천체 위치를 관찰자를 중심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찰자 머리 위, 발끝, 그리고 동서남북. 근데 얘는 이걸 지평좌표계라고 하는데 얘는 관찰자가 어디 위치에 따라서 천체 위치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위에서 얼마나 각도가 되는지 머리 위니까 우리가 움직이면은 계속 달라지겠죠. 그래서 태양의 추분, 춘분, 하지, 동지일 때 그리고 북극, 적도 등 이 추분, 춘분, 하지, 동지일 때의 태양의 위치라든가 북극, 적도 등은 관찰자 위치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적도 좌표계라고 합니다. 이 두 좌표계를 이용해서 우리 천구상의 별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별의 운동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태양, 달, 별 같은 천체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걸 일주운동이라고 하고요. 일주운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죠.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동쪽 하늘에서 별들이 뜨기 시작해서 남쪽 하늘을 지나고 서쪽 하늘로 지는 것처럼 관측이 됩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관측이 돼요. 음.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면 또 1년을 주기로 한 바퀴씩 돌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연주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연주운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서쪽에 동쪽으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왜 공지라고 썼을까요?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지나가는 길, 태양이 연주운동을 하는 그 길을 우리는 황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그 길에 있는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물고기 자리, 사수 자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까요? 네, 황도 12궁, 태양이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양이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에요. 지구가 보면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적도와 적도의 연장선과 황도도 역시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적도 연장선 기준을 가장 높이 있을 때가 하지, 낮을 때가 동지, 같을 때가 추분, 춘분이라는 절기 일대고요. 그때 태양의 위치도 각각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면 좋겠네요. 태양이 해당 별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예를 들어서 이 사진상에서 사자 자리가 8월 20일에 사자 자리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태양은 오히려 태양 쪽은 밝아가지고 사자 자리는 보이지 않고 반대쪽 별자리가 보인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천체 우태양계, 우주관을 얘기할 때 이 시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시차는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도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눈을 두 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의 거리가 두 눈 사이에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한쪽 눈으로만 보면은 역시 이 한쪽 눈씩 번갈아 가면서 물체를 보면은 이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도 시차가 나타납니다. 우리 지금 간단한 실험 해볼까요? 펜을 한번 세로로 세워서 코 앞에 갖다 대보세요. 그 한쪽 눈씩 가보면은 이 시차가 생기는 거, 이 둔치시적 관측점과 물체 사이에 각도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을 멀리 해보시고 가까이 해보세요.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가 커지고 멀수록 작아집니다. 이 시차를 측정해서 이 관측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겠고요. 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별은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주시차 잠깐 언급했는데요. 음, 별은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지구상에서 뭐 부산, 서울 이렇게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이 별의 시차가 관측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공전 궤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지점 6개월 간격으로 이 별을 관측했을 때 이 시차의 절반을 측정하고요. 그를 연주시차라고 얘기합니다. 시차는 이 사이 각도, 연주시차는 그거의 2분의 1입니다. 연주시 단위를 초를 사용하는데요. 연주시차의 단위는 초를 사용하는데 1도라는 단위 잘 아시죠? 1도가 60분 그리고 1분이 60초입니다.
그럼 1도는 우리 친구들 계산해 볼 수 있겠죠? 3600초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하고요. 둘이 역수관계입니다. 별까지의 거리 1파섹이라고 하는 값은 별까지의 거리 파섹이라고 하는 단위는 연주시차분의 1로서 계산됩니다. 자, 별의 운동, 별의 위치를 얘기했다면 이제 물리량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밝기예요. 하지만 실제 밝기가 같더라도 가까우면 더 밝아 보이고 멀리 있으면 어두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의 밝기를 나타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별이고요. 1등급과 6등급은 100배 차이 납니다. 이거를 공통점으로 하여서 별이 밝으냐, 밝지 않으냐, 어둡냐를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 등급을 우리는 겉보기 등급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은 키를 가지고 얘를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아, 저 친구는 높다, 저 친구는 크네, 저 친구는 작네를 얘기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그냥 내가 지구상에서 이 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밝네, 어둡네 하는 걸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별들이 모두 같은 거리 10파섹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밝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절대 등급이라고 얘기해요. 키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모두 다 같은 위치상에 놓고 비교해야겠죠.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밝기도 모두 10파섹이라는 같은 거리에 정렬시켜 놓고 밝기를 나타낸 것을 절대 등급이라고 하고, 얘가 실제로 별의 밝기를 잘 비교한 값이 되겠죠. 만약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숫자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작다는 것은 더 밝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겉보기 등급. 원래 위치에 갔을 때가 더 밝아 보여요. 그럼 10파섹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는 걸 얘기할 겁니다. 같다면, 예를 들어서 역시 키로 비교해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한 1m 지점을 딱 그 고정점이라고 해놓을게요. 1m 지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숫자가 작다는 것은, 등급이 작다는 것은 훨씬 더 밝은 거. 더 커 보인다는 것은 더 가까이 있다는 거겠죠. 만약에 키가 똑같으면요. 숫자가 같으면, 밝기가 똑같으면 그 별은 10파섹 위치에 있을 겁니다.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숫자가 큽니다. 클수록 어둡게 보인다는 거니까, 키로 비교하면 작아졌다는 거니까 1m 위치에 있을 때보다 원래 위치가 더 작아 보였어요. 10파섹보다 먼 거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밝기 등급은 거리가 2배가 되면 4분의 1, 그 제곱분의 1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온도도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별 같이 빛을 내는 물체들, 우리가 광원이라고 얘기하죠. 광원은 온도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별도 표면 온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데요. 어, 온도가 낮을수록 푸른색,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색, 온도가 낮을수록 적색별이 뜹니다. 여기 밑에 써져 있는 거는 그 분류인데요. 오비어 파인 걸 키스미 혹은 오비어 파인 가이 키스미로 알아두시면은 외국에 있는 천문학자들도 오비어 파인 걸 혹은 파인 가이 키스미라고 하면은 얘네가 천체를 얘기하는구나, 별의 표면 온도에 따른 색 분류를 얘기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색지수인데요. 서로 다른 파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은 여러 가지 파장들이 섞여 있는 빛이에요. 어떤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입니다. 그 파장에서 관측한 별의 등급을 나타내는 건데요. U 필터는 U 등급은 자외선을 통과시키는 필터를 사용하여 정한 겉보기 등급. B는 파란색, V는 노란색 부근의 빛을 통과시키는 필터를 사용해서 겉보기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을 때, 색지수는 자외선과 파란색 등급의 차이, 파란색과 노란색 차이 B-V로 계산합니다. 색지수가 작을수록 별의 표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좀 더 앞의 내용이 좀 더 심화된 내용이라 참고 삼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량을 통해서 우리는 별까지의 거리 알 수 있겠고요. 별의 나이 등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한번 별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먼저 별은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성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운은 성간물질들이 모여서 성간물질이라고 하면은 어떤 먼지나 이 별들 사이에 있는 우주상에 떠도는 먼지나 얼음 덩어리들을 얘기하는데요. 얼음 덩어리들이 모여서 그 성간물질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가 성운입니다. 이 성운이 생성되고 거대한 성운이 중력으로 인해서 축축하게 되면요. 중심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질량이 클수록
수축이 빨리 일어나면서 그 수명이 짧아집니다. 내부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주기활성에 빠르게 도달하게 되고요. 질량이 너무 작다. 태양의 0.08배보다 작다. 라고 하면은 온도가 너무 낮아서 핵융합이 일어나지 못하고 갈색 외성이 됩니다. 방금 얘기한 주계열성이 태양이 지금 속해 있는 어, 단계이며 이제부터 실제 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축으로 인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그래서 켈빈은 절대 온도입니다. 1000만 켈빈 이상 되면요. 이제 수소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수소핵융합에서 압력과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뿜으려고 해요. 그 압력과 중력, 반대로 잡아당기려는 힘, 점점 수축하려는 힘이 크게 같다 보니 이 평형이 일어나서 반지름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별의 일생의 90%를 머물고 질량이 클수록 생명이 짧습니다. 여기서 핵융합인데 또 유리라고 쓰고 있네요. 네, 핵융합이란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반응하여 1개의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핵융합이 생성되는 반응이라 썼네요. 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가 고갈되면 핵융합이 일어나지 못해서 중력만 작용하여서, 중력만 크게 작용하여서, 어, 중심으로 헬륨핵을 수축하고 수소 껍질이 연소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후 별 외곽이 팽창하고 중심부는 헬륨 핵융합, 세계 왜 원자핵을 다 핵융합 써놨죠? 원자핵이 융합되어서 한 개의 탄소 원자핵을 만드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서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것도 적색 거성이 됩니다. 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데요. 그러면서 반지름과 강도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맥동 변광성이 돼요. 마지막으로 별의 바깥층은 우주 공간을 방출해서 행성상 성운이 되고요. 중심부는 수축하여 백색이 아니죠. 백색 외성이 됩니다. 갈색 외성도 갈색 위성 잘 썼을까요? 여기 갈색 위성은 잘 써놓고 왜 그랬을까요?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천체 같은 경우에, 별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소 효율이 높아져서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적색 거성보다 더 큰 초거성이 됩니다.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 온도가 높아지고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최종적으로는 중심으로 갈수록 더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중심부에 철로 이루어진 중심핵이 있는 양파 껍질 같은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중심부에는 이제 헬륨 핵융합이 멈추게 됐을 때 별이 빠르게 수축하고요. 엄청난 에너지와 무거운 원소를 우주 공간을 퍼뜨리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별이 신성, 별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보다 더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후 외곽측은 초신성 잔해를 남기고요. 중심부는 더욱 수축해서 밀도가 매우 큰 중성자별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별의 중심부 질량이 정말 너무 크다면 그때는 블랙홀이 생성됩니다. 오늘은 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별의 일생까지도 다뤄봤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별들이 모여져 있는 점점 더 거대한 우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엔타이어 유니버스, 전체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